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봉쇄 조치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21만 명을 넘어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기준 세계보건기구가 집계한 전 세계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 2,326명을 기록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 미국과 브라질 등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60%가 넘는 12만 9,7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인도도 신규 확진자가 2만 2,771명으로 일일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차원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 미국 MIT 연구진이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면 내년 봄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억 명에서 6억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관광객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간 유럽 국가들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 영국 중부도시 레스터에서는 지역 봉쇄 조치가 내려졌고요. 또 스페인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일단은 북동부 카탈루냐주가 주민 20만 명이 거주하는 레리다시를 다시 봉쇄한 상태고 북서부 쪽에서도 지금 봉쇄 조치를 내렸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자, 한편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이 세계보건기구에 공개 서한을 보내서 비말, 침방울의 크기와 관계없이 공기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호흡 감염을 일으킨다면서 이 기존의 예방 수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공중 입자가 대기 중에 오래 남기 때문에 환기가 열악한 방이라든지 버스, 밀폐된 공간에서 이 사람 간의 1.8m,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리 두기를 해도 네.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생활 방역 수칙, 그러니까 특히 뭐 마스크 착용 같은 것들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자, 이번에는 폭우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남부 큐슈의 구마모토 현에 이 3일 오후부터 어제까지 500mm가 가까운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예. 이 500mm면 어느 국가에서는 사실 1년치 강수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현재까지 2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심폐정지 상태 그리고 12명이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구마강 등 2개의 강이 11곳에서 범람하고 다리 14곳 이상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이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14명이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산사태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 구마모토 현에서 15건, 가고시마 현에서 1건 등 최소 16건이 발생을 한 상태고요. 또 구마모토 현에서는 4,62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도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이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일본 열도에 걸쳐 있는 장마 전선이 오는 8일까지 머물면서 곳에 따라서 2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한 달째 폭우가 쏟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 3일까지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우로 중국 수찬, 광둥, 구이저우, 광시 장족 자치구, 후베이 등 26개 성에서 이재민 1,938만 명이 발생을 했고요. 이 가운데 121명이 숨지거나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이 전국 9개 현에서 역대 1일 강수량 최고치를 경신했을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가 연일 쏟아지고 있어서 이 중국 중앙기상대는 남부 지역 일대에 6월 2일부터 지난 3일까지 32일 연속 폭우 경보를 발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 한 주간 하천 2곳이 역대 최고 수위를 넘겼고요. 이 32개 하천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위를 넘겨서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계 최대 수력 발전댐이죠. 산사댐이 지난달 29일 올해 처음으로 수문을 열고 방류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 산사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계속해서 댐뚝 자체가 좀 휘어졌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굉장히 공포감이 지금 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현재까지 주택 17,000만 채가 붕괴가 됐고요. 농경지 156만 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등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국 기상청은 현재 남부지방에 머물고 있는 비구름대가 7월 중순에는 북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피해를 예고했고요. 그리고 중국 방재총국은 8월에는 북부인 동북 삼성과 황허 중상류 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일본과 중국의 폭우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가 홍콩과 맺었던 범죄인 인도 조약을 파기했다는 내용이네요. 네, 이 지난 3일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는 일국 양제의 굳건한 신봉자라면서 캐나다와 홍콩 사이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현재 홍콩은 미국, 호주 등 세계 30여 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이 매년 캐나다와는 한두 건의 범죄인 인도를 해온 상태라고 합니다. 이 캐나다 측은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홍콩에도 민감한 군사물자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홍콩인들에 대한 이민 지원책이라든지 홍콩 여행 제한령 등의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그 캐나다에 들어와 있는 홍콩인들의 수가 기존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1997년 홍콩이 반환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국 또는 캐나다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캐나다 현재 그 홍콩 커뮤니티가 굉장히 큰 상태여서 사실은 홍콩인들 입장에서는 영국 아니면 캐나다로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네. 자, 이에 대해서 이 중국 정부라든지 홍콩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주 캐나다 중국 대사관은 캐나다를 포함한 일부 서구 국가들이 인권이라는 구실로 홍콩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이 존 리 홍콩 보안 장관도 캐나다 정부가 법치보다 정치를 우선하고 도주범의 처벌을 면제해 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한편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요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한 건 2018년 12월인데요. 캐나다 당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멍한저우 부회장을 미국 요구에 따라서 간첩 혐의로 체포한 후에 갈등이 깊어졌고 네. 심지어 지난달 19일에는 중국 정부가 구금 중이던 캐나다인 2명을 기소하는 등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워낙 지금 미국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다수 지역에서는 각종 이벤트나 불꽃놀이 행사들이 취소가 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 네, 미국 독립기념일의 불꽃놀이 행사는 워낙 그 기존의 관례가 굉장히 탄탄한 그 행사여서 네. 사실 웬만해서는 이 행사를 절대로 취소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 한 80% 정도는 불꽃놀이 행사를 취소를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4일 저녁에 백악관 잔디밭에서 미국에 대한 경례 기념식을 성대하게 열고 대규모의 불꽃놀이 행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많은 보건 전문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대규모로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공고를 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선을 위한 지지층 결집에 이 독립기념일 행사를 좀 철저하게 이용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뒤지는 데다가 이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지자 백인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종차별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 자극적인 선동을 하는 특유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축하 연설에서 우리는 급진 좌파와 마르크스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선동가, 약탈자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격퇴하는 과정이 있다면서 네. 인종적 문화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바이든 전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4일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에서 체계적인 인종주의를 뿌리 뽑을 기회가 있다면서 미국의 건국 기념인 평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바이든 캠프 측도 트럼프 대통령은 병약한 국민이나 실업자, 헌법, 군인 등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이러한 분열의 대통령 때문에 미국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격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